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놓고 정치권 갈등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언급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당내 차기 당권을 놓고도 권력 재편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전국 상황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안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TF를 꾸리겠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던 이제 당시의 북한군 내부 교신을 이제 공개하라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좀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두 분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 해야죠. 그러니까 예. 이게 국민의 어쨌든 국가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이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조사나 확인이 없이 넘어간다는 거. 특히 이거 유족의 저는 이 문제를 정치권의 시각이 아니라 유족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얼마나 당시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해경 관계자에게 그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당리당략의 문제 혹은 정략적인 문제로 이걸 끌고 가면은 지리한 공방밖에 안 돼요. 빨리 진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면은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 15년 동안 봉인된 것을 공개해가지고 당시 저는 이제 북한 교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안보실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도 저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법원이 공개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가 뭐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국론 소모 분열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게 3분의 2 이상 지금 민주당만 동의하면 이건 즉각 공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자꾸 끌고 가는 거는 이게 국론 분열이고 이거는 국력 소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그리고 국민이 왜 억울하게 희생됐는지 이걸 밝히자는 게 이게 왜 이게 부당한 일이고 민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는 게 저는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셨고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시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은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굉장히 이게 어떤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양상이 좀 안타깝다. 물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해수부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 1년 9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1년 9개월 전에는 자진월북에 방점을 찍었고 이번엔 또 자진월북의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예. 문제는 당시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느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이번에 번복하면서도 또 결정적인 증거는 있었냐? 그럼 결정적인 증거는 또 없어요. 그러면서 말은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더 국민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여야는 더 이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정쟁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당도 계속해서 문재인 때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제가 볼 때는 진상 규명하는 좀 거리가 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책임을 양쪽에 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민주당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열람해서 제가 볼 때는 진실을 규명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해수부하고 국방부가 자진월북의 근거로 썼던 것이 이제 감청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다 지금 이제 봉인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자료는 국방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국방부 자료를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보고 진상 규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 전 대통령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정치 공세로 가고 있는 그런 좀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생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를 뭐 국민의힘이 촉구한다 이 부분보다는 유족들이 일단 소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 왜 유족들이 소송을 진행하느냐? 만일 이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면 됩니다. 관할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고등법원장이 이걸 봐야 되겠다고 영장을 발부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가 없어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그런 사법적 방법도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여부는 사실은 법적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상응하는 지시에 대한 그 나중에 피드백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일단 국민의 희생됐을 때 그 안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법적인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이게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국론 소모와 분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생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면 이거 빨리 공개하면 됩니다. 빨리 공개하면 바로 정리된 다음에 네. 뭐 지금 여야가 국회 아직 원구성도 못했는데 빨리 해서 해야죠. 지금 그 정말 총체적인 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제1당에 가신 분 대표 비대위원장께서 중요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관 조치를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저는 앞뒤가 모순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생이 정말 중요하시다면은 바로 그럼 우리가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이걸 공개하자. 정 뭐 하면은 여야 합의해가지고 아주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제한된 인원만 열람을 해가지고 양쪽이 합의하에 공개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유족과는 어떻게 이것을 협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유가족 입장에서 이제 유가족이 직접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원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 여당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진상 규명의 주체는요 예. 해수부 그리고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진상 규명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책임지다라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역시 이제 1차적인 책임은 해수부 그리고 국방부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더 윗선까지 책임을 물은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논리는 맞겠지만은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과연 민생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고물가 또 뭐 고금리, 고환율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좀 틀어진 것 같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국민의 힘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면은 굳이 이거를 뭐 정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겠고 지금 민주당하고 좀 차분차분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규명을 해주는 그런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라든지 전 정권 때리기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 이제 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은데 이건 좀 차분히 머리를 맞대서 그 유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여야가 해줘야 되면 이제 그러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장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호 신뢰가 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 좀 불식시켜주고 또 민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열람해서 그런 이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은 또 유족들의 의혹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벗겨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징계가 내려질지 여부도 좀 궁금해지고요. 수위와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가 내려진다면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과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윤리가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열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날짜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24일 날 얘기가 있었는데 뭐 27일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는 윤리가 소집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관계 없는데 문제는 이제 9명 중에서 과반 이상의 참석, 5명 이상의 참석이죠. 여기서 또 과반 이상만 3명 이상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4가지가 있어요. 이제 경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권 정지가 있고 제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당이 있는데 저는 이제 탈당 권유죠. 그런데 탈당 권유나 제명은 이게 윤리위가 의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위의 재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사실 그 쉽지 가능성이 않다. 없다라고 보면은 문제는 경고냐, 그다음에 이제 당원권 정지냐. 이게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서부터 이게 2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 대표를 수행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에서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2달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잔여 임기를 치를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 미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정도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이건 사실상 이제 당의 내분 격화가 되는데 만일 이걸 또 이준석 대표가 직전에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윤리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당대표한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아주 안개 전국이 돼버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그걸 과연 윤리가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미 시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고냐 결국 당원권 정지의 부분인데 윤리 내부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첫 발을 딛는 이제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첫 행보에 가장 큰 이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 거리가 됐을 때는 그러면 잔여 임기를 채울 당대표를 뽑느냐, 또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뭐 조기 전대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수가 나오겠고 이준석 대표가 나는 또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이 당의 개파 갈등도 굉장히 또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정말 그 폭풍 전야 같은 지금 그 국면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윤리위에 맡겨놓고 내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겠다라고 그런 식의 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윤리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량적 평가가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결정적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당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저는 폭풍 전야를 보는 느낌입니다. 예. 이게 윤리위랑 맞물려서 사실 이미 당내 주도권 경쟁은 그 전부터 좀 진행이 돼 왔었잖아요. 이 대표가 직접 당 개혁을 내세웠던 혁신위도 있고 또 친윤그룹 중심의 민들레 그리고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세미래까지 또 출범을 앞두고 네. 있는데 이런 당내 출범 조직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 너무 초반에 이렇게 개파적으로 물론 공부 모임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다 내용은 윤석열 정부 성공, 우리의 공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의 동력 개혁, 혁신 얘기하는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다 보면 1년 후에 오늘 당권을 누가 좀 잡을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을 속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건 좀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라는 이른바 친윤계 모임, 인수위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했던 모임들 일단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명분은 좋지만 결국엔 이렇게 의원들이 이합집산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개파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들은 아니 민생을 윤석열 정부의 6.1 지선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예. 왜 하라는 이렇게 좀 우리 민생과 경제는 안 챙기고 저렇게 좀 개파로 권력 투쟁을 하지 이렇게 비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치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준석 대표 혁신위에 대한 논란도 결국에 저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혁신을 굳이 공천개혁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냐 이 시점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조금 그 민심을 좀 보는 그런 좀 눈도 가지고 좀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예. 현재 지금 징계위가 계속해서 개시 절차를 하고 있는데 당 윤리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윤리라는 것은 당의 공식 기구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당의 공식 기구의 활동을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데 경고가 나온다 해도 그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 그러면 당 대표로서 당의 공식 기구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맞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이 성상납 의혹을 증거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두 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아무리 당대표보다 더 높은 사람일지라도 당의 공식 기구의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 윤리위원장이 공식으로 입장문까지 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예. 당 사무처가 방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 윤리위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예. 것 관련해서 이제 경고 조치는 내릴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리 이준석 대표가 방음막을 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나온다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준석 대표는 반발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이제 헤게모니 싸움, 당권 투쟁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의힘은 엄청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제명이나 출당 같이 최고위의 뭔가 판단을 받지 않는 거는 정치적인 결정이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최고의 의견을 예. 받는 거면 다음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지만 이거는 지금 윤리 결론으로 끝이 나는 거니까 예. 본인의 리더십에 엄청난 그 손상도 있는 데다가 당원권 정지라 하면 본인이 대표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속내는 이해되나, 저도 우리 배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게 이준석 대표가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 뻔한 지금 결론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 당에 아주 그 뭐랄까 이 아주 그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전당대회가 이미 예정이 되면서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계양산에 가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데, 출마 여부라든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거나 또는 이제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2021년, 27년에 대권에 도전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권을 획득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그러면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스타일, 또 캐릭터상 본인이 정면 돌파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혁의 딸들 또는 뭐 양심의 아들들을 공개적으로 대규모로 야외에서 만났어요. 이 얘기는 이제 그동안의 태도하고 상당히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책임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니까 좀 자세를 바짝 낮췄는데, 일단 이제 공개적으로 이른바 팬덤, 강성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정면 돌파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의중을 좀 굳힌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근데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 팬덤 지지층들을 향해서 이런 문적 폭탄,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을 형성하니까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일단 국민들을 향해서는 상당히 이재명 의원이 좋은 정치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 것 같고, 그래서 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는 오히려 내가 앞으로 당권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종합해서 이재명 의원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는 쪽으로 서서히 무게 중심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비명계 인사들에서는 오선의 서른 의원, 또 강훈식, 강병원 의원 등이 있고요. 이제 친문 중진들도 같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강조한 이제 세대 교체론에는 좀 힘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이른바 97그룹이라고 예. 그러죠. 90학번 그리고 70년대생. 그래서 뭐 양강, 양박, 뭐 강훈식, 강병원, 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등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세대 교체론이 좀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첫 번째로는요, 이분들만 지금 출마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른바 이낙연 교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 의원도 지금 출마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홍영표, 뭐 또 전해철 등 당의 중진들도 다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처럼 난립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97그룹, 소장파 그룹의 세대 교체론이 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저는 뭐냐면은 세대 교체론이 힘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타당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분들의 이제 젊음이 빛을 발하려면은 젊음다움의 어떤 세대 뭐 가치라든지 예. 또는 뭐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과연 이분들이 확실한 실력을 갖췄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시 세 번째로는 그럼 과연 이 97 그룹들은 최근에 민주당 책임론에서 자유로운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들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탄력을 받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높거든요. 즉 이 얘기는 뒤집으면 현재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들의 영입과 수혈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97 그룹이 젊은이답게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또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고 영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네. 짧게 민주당에 대해서 예.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재명 그 의원이 저렇게 지금 뭐 순화된 표현들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전략적이다. 그런데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에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그 많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사전에 이제 진화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에 대한 민심을 호소하고 중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소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강성 발언하고 있어요. 사법살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투트랙으로 가는 걸 보고 당대표 출마에 뜻을 뒀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준석 대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 정당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준석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이렇게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면은 이른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우리가 늘 표현하듯이 돌려막기식 이런 당대표 선출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 감흥을 주지 못한다. 정말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면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금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결국 이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 한번 반면교사 받고 그다음에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백은 3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 선출하는 강수둬야 한다. 반면에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하면서 민심을 좀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묘수를 짜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도 굉장히 못하고요. 민주당도 굉장히 못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혼나야 됩니다. 예, 도대체 그건 맞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냐. 예. 민생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20일 넘게 국회가 공백 상태 표류하고 있는데 이 민생이 허덕이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발 예. 국민의힘, 민주당 좀 제 역할 좀 하십시오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근본적으로 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좀 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좀 뭐 상원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권한이 너무 좀 막강하니까 책에 자꾸 심사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쪼개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원구성 할 때마다 시비가 없도록 명문화 시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해법은 뭐냐? 역시 이제 대승적으로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민주당도 예.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면 오히려 박수 받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집권당이거든요. 이제 야당이 아니거든요. 국회가 표류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의장단도 선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선 불복 프레임 그리고 또 민주당이 뭐 독주론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놓으면은 민주당이 결국 욕먹을 것이다.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정치가 실종되면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이거 착각이고요. 민주당도 또 그리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욕먹기 싫으면은 먼저 양보한 쪽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양쪽 다 속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개혁 입법을 법사위원장을 주면 개혁 입법 못 한다. 개혁 입법 하는 거 이런 거는 여당 몫입니다. 그건 개혁 입법은 여당이 하는 거지 무슨 야당이 지금 와서 개혁 입법 때문에 법사위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명분, 그러니까 그건 핑계고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여기를 쥐고 있어야 본인들이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패스트 트랙도 태울 수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60일내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이 무슨 법사위 눈치 보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도 의장단 선출에 이렇게 좀 속내 늦추는 거는 뭐 속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워낙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빨리 할 필요는 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개특위 협조해 주면 되잖아요. 사개특위에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협조하면서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저는 주고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받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가져오고 의장단 선출해서 지금 청문회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은 국회 시간을 활용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당은 힘을 실어줬는데 물론 민주당이 지금 뭐 원구성에 협조 안 해주고 있지만 그럼 여당은 뭐 하느냐 이런 또 국민의 어떤 비판에 직면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가 이거는 정치권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길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 잇따라서 만나고 있는데 지금의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볼 때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 예. 네, 지금 광폭 행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팬클럽까지 있었던 그런 대통령 부인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팬클럽을 통해서 먼저 공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진이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 그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자신의 허위 이력 등이 문제가 되니까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제가 볼 때는 그 약속하고는 아주 정면으로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행보다라는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역시 이제 더 중요한 우려는 뭐냐면은 공적 관리의 시스템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2부속실을 폐지를 한다는 그런 공약 때문에 제2부속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부속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 또 지난번에 코바나 컨텐츠 전무였던 충남대 교수. 이분이 또 사적으로 또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적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비선 논란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만약에 제2부속실이 있다면은 모든 만남의 그런 이제 기록들이 다 근거로 남기 때문에 예. 행동을 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사적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비선 논란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에 더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래서 부활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그런 나오더라고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이부속실 이제 차라리 깨끗하게 사과하고 해라는 얘기는 속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국회 운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도 제출하고 들여다보고 이제 통제 이른바 좀 간섭도 하고 하겠다는 건데 뭐 그거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조용한 내조 하잖아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어떤 본인이 아주 갖고 있는 그런 기량들을 잘 살리면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는 쪽으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미셸 오바마 그 대통령 부인이 비만 아동 퇴치 운동을 임기 내내 했어요. 그다음에 낸시 레이건 여사도 그 마약 퇴치 운동에 계속 영부인으로서 일정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영부인의 광폭 행보 좋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방향성이 뚜렷해야 된다.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한 부분의 치적으로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내게끔 운용하는 게 맞지. 지금 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예. 그렇다면 명확한 방향성과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순기능적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들을 지금
대통령실이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